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5,200달러 마이너스 0.7%, 7월 68,000달러 반등 이후 빠르게 7만 달러 돌파 못하고 있는데, 우선 마운트콕스 투자자 상환을 위한 대량의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고 또다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공포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스닥까지 장중에 마이너스 3.5% 하락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작년부터 해서 1%, 2% 서서히 오르다가 조정 또 커봐야 마이너스 1% 정도였는데, 빅테크 어닝 시즌 겹치면서 하락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테슬라 이어서 구글도 실적 발표되었지만 시장 기대치를 만족 못 시켜주면서 전체적인 나스닥 하락을 하는 거고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르장 중요 발언 앞두고 있고 8월 1일 FOMC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비트코인은 최대한 버틴다고 해도 알트코인들은 여기 중소형 코인 위주로 시뻘겋게 10개 이상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이 크고요. 한국도 대기업은 경기가 좋고 대기업 다니는 지인들 보면 성과금 받고 집도 사고 명품도 삽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급여도 안 오르고 물가 상승에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고금리 경기 속에 힘든 거고요. 대마불사라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정도 살아남는 거지 나머지 알트코인은 저점갱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빅테크 테슬라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빠지는데 알트코인보다는 펀드멘탈 강한 빅테크나 비트코인 먼저 구매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 3,300달러 마이너스 4%, ETF 이후 빠른 반등 못 오고 솔라나, 리플이 유일하게 불렀습니다. 이더리움이 ETF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가총액 큰 리플이나 솔라나 ETF 기대감은 상승을 하는 거고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코인 ETF 여러가지 상장 요건이 있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은 코인을 상장시켜서 수수료 수익 크게 가져가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나스닥 거래소 자체도 나스닥 증시에 상장되어 있어서 거래 빈번한 종목을 끌어다 보면 나스닥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거고요. 우선 시장 상황부터 보면 나스닥 하루 만에 시뻘겋게 하락이 큽니다. 매일 신고점 찍다가 어닝 불안에 조정 오는 정도지 22년 같은 대폭락장은 아니다 볼 수 있고요. 파르장한테 금리 내려야 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5%, 애플 마이너스 2%, 메타 마이너스 5%, 아마존도 마이너스 2%고 작년부터 시장 이끌었던 주도주인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6%, 테슬라도 마이너스 12% 하락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삼성전자도 따라서 하락을 크게 하겠죠. 무엇보다 테슬라 마이너스 12% 하락이 큰데 시장 기대보다 어닝이 잘 나오지 못했고, 로보택시도 8월에 한다 했다가 10월로 연기하면서 머스크의 뜸들이기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하는 거죠. 나스닥이 이번 하락으로 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450달러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는데 9월 금리나 앞두고 하락을 한 거고요. 특히 8월 9월은 계절적으로 하락이 컸던 구간으로 22년에도 여기 구간 8월 9월 하락하고 작년 7월에도 상승 잘하다가 10월까지 조정이 왔었습니다. 계절적인 하락 요인이 뚜렷한 구간이죠. 특히나 이번에는 트럼프 해리스 미국 대선도 있어서 누가 대통령 될지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이니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판은 했는데 3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다 바이든에 이어서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까지 해리스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캠프 마켓에서랑 허니문 효과다, 이러다가 지지율 떨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10월에 미국 대선 2차 TV 토론 남겨두고 있는데 그때 되면 확실해지겠지만 해리스가 트럼프처럼 대통령 해본 것도 아니고 인지도에서도 절대적으로 트럼프에게 밀리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트럼프도 78세 고령이라 2차 TV 토론에서 말 실수만 안 한다면 트럼프 대선 가능성은 상승을 합니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나스닥 조정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금리 측면에서만 보면 2019년 금리 인하 전 나스닥 마이너스 8.6% 조정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경기 하락 방어 위해서 하는 거라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고, 연준은 거기에 맞춰서 금리 인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년 7월에도 금리 인하 전 나스닥 하락하기 시작했고 8월 실제로 금리
금리나 하기 전까지 40일 정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9월 금리나 효과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도 본격 반등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두 달에 한 번씩 금리 인하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한 번 올리기도 쉽지가 않지만 한 번 내린다고 방향성 정해버리면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은 높고요. 대신에 1995년 같이 6% 고금리였을 때는 최종적으로 75bp 정도만 금리 내리고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한국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95년 미국 6% 고금리 찍고 같이 1년 정도 상승을 잘하다가 금리 인하 전에 서서히 하락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97년 IMF 터지고 3년간 바닥 행보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도 원달러 환율 1,400원 육박하고 삼성전자 주가도 엔비디아 AI 호재에 따라 상승했다가 88,000원 고점 찍고 하락 중이고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 찍고 내려오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슬슬 풀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는 거죠. 미국이 고금리 유지하면 한국 포함 신흥 강대국들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고요. 대신 2008년 금융위기, 97년 IMF 다 겪고 대비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전만큼 충격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비공개 SEC 미팅에 최종 타결 나오는가? 미국 시간 7월 25일 미팅이 있습니다. 바이든 사태 이후 불리해진 SEC와 갠슬러 의장 조기 사임 가능성 높아지면서 리플보다는 갠슬러가 매우 조급해졌고요. 갠슬러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든 리플 소송이라도 마무리 짓고 의장직 물러나야지 코인회사 사회 이사직이나 금융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요. 갠슬러 의장같이 SEC 높은 위치에 있다가 사임을 하게 되면 보통 대학 교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교수 되고 나서 1, 2년간은 월스트리트 블룸버그 인터뷰 오면서 코인 시장 변동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지만 3, 4년 지나서는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질 가능성이 높고요. SEC 의장일 때나 TV 토론 나오면 50만 불, 100만 불 높은 수당을 받는 거지만 대학 교수 돼서 시장의 인지도 떨어지고 나면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갠슬러장 연말까지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해서든 리플 포함 코인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 주면서 사임물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7월 25일 SEC와의 리플 합의가 본격 타결이 되며 여기 5가지 호재가 쫙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솔라나 다음으로 바네크나 코인쉐어스에서 리플 ETF 빠른 상장 들어갈 수가 있고요. 리플 시가총액 크고 거래량도 솔라나 이더리움 못지않기 때문에 ETF 운용사들 스스로 수익 위해서 빠른 상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베스나 업비트 상장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리플사는 IPO 준비하면서 본격 리플이 하고자 하는 송금 시스템 은행 도입을 풍부한 자금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 기관들이 리플 저점 싹쓸이하고 고래들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주 기관 매매 현황에서 100밀리언 이상으로 기관들이 리플을 더 산다고 시그널 나오면 개인들 알 수 없는 뚜렷한 정보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기관들이 리플 평균적으로 100밀리언 아래에서 계속해서 매수했는데 2022년 솔라나 매수하는 것처럼 모아간다는 것은 ETF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7월 18일 리플 CEO 포춘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확실한 지지하고 후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언론사들도 리플을 공격하기보다는 이제는 리플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빠른 발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솔라나 코인 보면 리플은 올해 3월 상승 이후 다시 하락갔다가 이제서야 반등 오는 차트인데 솔라나는 2022년 고점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ETF 효과가 매우 크다는 거고 기관들 알게 모르게 여기 저점에서 싹 쓸어 담으면서 샘뱅크먼과 FTX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저점에서 싹 쓸어 담았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11개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타로 들어온 해리스가 지지율 트럼프에 밀릴 것이라는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NPR이나 포스트 ABC 등 몇 개 언론사에서는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상황도 나오고요. 대신 8월 19일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아직까지 지지 안 했던 전 대통령 오바마나 클린턴까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며 다시 한 번 더 해리스 지지율 상승하면서 시장의 변동성 커질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대선이나 총선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